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대한민국 대표팀, 어떻게든 16강에 진출을 했고 16강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됐습니다. 그 어떤 길을 거쳤던 간에 일단 16강에 왔다는 점, 그 점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 시작 이전 피파 랭킹은 56위였습니다. 초청천 당시에는 1포트에 위치를 했었고요. 1포트에는 개최국 자격에 카타르, 그리고 일본, 이란, 대한민국, 호주가 자리했습니다. 최근 아시안컵 성적 보면 지난 아시안컵이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벌어진 2019년 아시안컵 16강 진출해서 16강에서 이제 탈락을 하면서 최종 순위 12위를 기록했었는데요. 두 줄 평 간략하게 보면 경질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이 여실히 드러날 경기가 바로 사우디 대표팀과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우디의 조별리그 좀 총괄해서 보면 일단은 2승 1무를 거두면서 F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를 보면 체급으로 경기한 느낌이 강하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 대표팀과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승리한 건 좋았지만 꽤 체급차가 컸던 사우디 대표팀이고,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는 뭐 어찌저찌 이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결국 비겼죠. 이런 점들이 사우디와 우리와의 한 끗 정도의 차이라고 보지만 일단 기본적인 조별리그의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상대로 확정된 이후에 이제 경기를 하면서 16강 진출을 결정지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차이가 있겠고요. 주목할 만한 선수는 압둘라만 가리브 선수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는 선수는 뭐 살레마 알도사리, 뭐 모하메드 칸노 뭐 이런 선수겠지만, 우리로 따지면 이 가리브 선수가 후반 조커 내지는 선발로 등장을 해서 이강인 선수와 같은 이 트랜지션 내지는 이 아이솔레이션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전술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가리브 선수의 움직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 우리 대표팀은 꽤나 최근에 경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있을 2023년의 평가전이었는데요. 전체 전적은 5승 8무 5패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정확히 100중세를 만든 대한민국 대표팀인데, 지금 이 베스트 11을 보면 지금의 베스트 11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강인이 선발로 들어가냐, 황희찬이 들어가느냐, 혹은 뭐 김승규 선수의 부상 유무, 뭐 이런 게 또 이제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당시 경기 돌아보면 굉장히 좀 지루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뚫지 못하는 창과 막지 못하는 방패의 대결. 그 대결을 보여줬었던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인데,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떨지 참 예상이 안 가면서도 예상이 되는 게 양팀의 감독 아직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경기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반복하면 안 되지만 그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의 감독은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감독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그 만치니 감독이 맞는데요. 2023년 8월 27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 후에는 9경기 동안 4승 2무 3패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이 3패가 부임하고 나서 한 4경기 동안 이뤄졌다는 걸 생각해보면 어쨌든 최근 기록은 무패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점에서는 뭐 흐름이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지난 경기들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안컵 조별리그는 체급으로 통과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이사항을 보면 역시 토너먼트에서 강한 감독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탈리아를 유로 우승까지 이끌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 경험 절대 무시할 수가 없겠고요. 그 퍼포먼스를 여기서도 발휘한다면 16강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감독이 될 수 있는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입니다. 지난 경기까지 이 조별리그에서 사용했던 포메이션은 3-4-3인데요.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별리그 베스트 11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전 시간 기준으로 좀 잘라봤는데요. 골키퍼는 아흐메드 알카사르 키퍼, 백스리는 라자미, 알블라히, 알탄박티, 그리고 윙백에는 알도사리와 압둘 하미드 선수가 주로 출전을 했습니다. 미드필더진에는 모하메드 칸노 선수와 압둘라 알카리바리 선수가 주로 출전을 했었고요. 공격진에는 살렘 알도사리, 사니 알나제이, 그리고 압둘라흐만 가리브 선수가 출전을 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입니다. 역시 중심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알힐랄 그리고 알나스르 선수들인데요. 이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사우디의 조직력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이 만치니 감독의 최근 경기 스타일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뭐 그런 점까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전 포인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경질빵입니다. 누가 떨어지던 간에 그 감독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이 두 감독들의 공통점은 선수 시절부터 스타였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스타 공격수였던 만치니, 그리고 너무나 유명했던 공격수인 클린스만 감독, 이 두 감독은 모두
아주 유명한 감독이자 아주 유명한 선수였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 두 명 중에 그나마 덜 위험하거나 더 위험한 걸 따져보자면 더 위험한 건 아시안컵에서 연일 더 졸전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인 클린스만 감독인데요. 사실 축구를 아는 축구 지도자 경력이 있는 누굴 앉혀도 지금의 전술 정도, 사실 전술이라기보다는 포메이션 정도를 잡아주는 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클린스만 감독의 위치 좀 쉽지 않다는 점 얘기를 드리고 싶고, 누군가 작년 K리그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어떤 감독님 연봉이 궁금하네요. 만치니 감독은 전 세계 어떤 프로팀 감독과 비교를 해도 1위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만치니 감독 뒤에 이어서 연봉 2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감독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경질방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우리 쪽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김진수의 복귀입니다. 왼쪽 풀백이 꽤 힘들었습니다. 이기재 선수의 폼 저하, 그리고 서영호 선수의 주 포지션이 우측 풀백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경기. 이런 경기들을 미루어 보아 이 김진수 선수의 복귀는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또 다른 스타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고, 그만큼 손흥민 선수와 함께 다양한 공격 전개를 기대해줄 수 있는, 기대해도 되는 선수가 바로 김진수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표팀의 안 좋은 흐름을 바꿔줘야 하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사이드가 핵심인 만큼 그만큼 풀백의 활용도 역시 중요한데, 이 클린스만 감독이 풀백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김진수 선수의 개인 전술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된다면 김진수 선수도 충분히 공격 쪽에서 본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좌진수, 우영우라는 K리그 탑 풀백들의 조화는 분명 좋은 움직임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김진수 선수의 복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오히려 좋아? 라고 좀 달아봤는데 2위 루트가 가장 편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딴 식으로 올 줄은 몰랐을 뿐이죠. 사우디 역시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게 그것을 증명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가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현폼 기준 결국 백중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황희찬 그리고 김진수 선수처럼 이 돌아오는 선수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는 점이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또 하나의 또 호전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개인 전술이라면 역시 사이드 활용이 메인이 될 텐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황희찬 그리고 김진수 선수 이 두 명의 부상 복귀 선수들의 폼이 너무나 좋아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어쨌든 이겨야 합니다. 다시 나오기 어려운 황금 세대라는 건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끝까지 가서 우승을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이 루트로 온 만큼 이 루트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우승까지 갈 수 있기를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 대표팀 분석 그리고 프리뷰 간단하게 진행해봤습니다. 사우디 대표팀은 결코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이 16강에서 만날 수 있었던 팀 중에서는 그나마 좀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온 이상 무조건 경기를 잡아야 하는 우리 대표팀이 되겠는데요.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아무쪼록 절치부심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를 정말 많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응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